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인 0.5%포인트 인하 과도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어제는 그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 개장한 지 32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 90%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 선물 시장도 현재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에 11시 30분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무료 리딩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센플러스 해왕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는 지금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 모셔보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도 이제 고수는 지금 시간 이끌 텐데 오늘 내용 자체도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일 파월 관련해서 멘트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이제 이란 제재 관련해서 오늘 좀 과거에 있었던 오펙 감산과 지금 상황 자체를 어떻게 연결해서 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을 좀 시작하기 전에 네, 여기 자리에서 이제 파리가 한 마리가 떴었어요. 이게 좀 잘 될 징조인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고급진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용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박 조짐이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마스터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먼저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 만나보고요. 자, 시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시세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자, 현재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2,928.7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확인하시죠. 0.93% 상승세입니다. 7,700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 확인하시죠. 2.51%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9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408.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시죠. 0.15% 약세입니다. 1.137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 달러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실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단 미중 협상 재개를 위해 관세 부과를 보류한 뒤 중국 반응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기대 심리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사했지만 단기적인 변화에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이란을 침범한다면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침범에 이란은 정면 대응의 의무를 갖고 있다며 결정적인 충돌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지고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조만간 종료되기 어렵다는 관측과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헤드라인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해왕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현재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 90%까지 마무리됐다라고 발언도 했고요.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죠. 2019년 들어서 이제 협상 자체가 1월부터 이어진다고 여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아직까지도 딜레이가 되는 상황 자체가 이어지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뻔합니다.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를 좀 더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2019년도 1월 말, 2월 초, 3월 계속해갖고 협상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낙관적이야. 굉장히 잘 될 거다. 뭐 모든 장관이라든가 트럼프 자체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떻게 되면은 강력한 힘을 쏟은 경향 자체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게 잘 풀리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딜레이를 시키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적인 바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2019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 굉장히 낮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 관세 보류 검토 그리고 이제 협상에 대한 90% 진행 중이다. 이거에 대한 신빙성보다는 G20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증시를 좀 이따 체크를 같이 해보겠지만은 이제 전일 지지를 맞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긴 했었어요. 어제 설명드린 자리였죠.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는 국면인데 G20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 플레이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여건을 좀 이따 설명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미중 무역이 협상될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류다.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2019년도 1월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완결이 됐을 거다. 지금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서 좀 주관적인 게 굉장히 곁들여져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미중 무역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이 남아있죠. 다시 이제 선거를 할 텐데 그때까지 딜레이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협상에 대한 문제를. 왜냐면은 이 미중 무역이란 소재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위한 무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딜레이를 시킬수록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증시 관련해갖고 어떤 보조지표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했었던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증시가 앞으로 탄력적으로 상승 랠리를 더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여기서 평가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어떤 이슈 자체만 나온다면은 또 이런 거겠죠. 우리 또 잘하고 있어. 우리 앞으로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해서 지금 얘기 좀 잘 나누고 있다. 이러면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는 거겠죠. 여러분들. 화웨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미 나스닥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수죠. 중국 지수에 굉장히 저조한 현상을 단기적으로 띄워놨으나 어쨌든 간에 상승 랠리를 또 펼치는 거는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굉장히 나타내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고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빅쇼트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현상 자체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거에 관련해 갖고 제가 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끝났어 증시 그게 아니라 대선 때까지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첫 번째 헤드라인 관련해 갖고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1월부터 나왔던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부분으로 진짜 실제로 미중무역 협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은 좀 당시 접어두는 게 오히려 지금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최대한 길게 끌고 갈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넘을 때 조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기대감으로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어요. 김시간 님이요. 그래서 미 증시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딱 분할이 적당히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대감으로 고점을 넘기보다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낙관적인 평가 자체를 쏟아 부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난관이 있을 거예요. 이번 화웨이 사건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대로 중국을 친 거예요. 중국을.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여러분들. 화웨이 같은 사건 자체가 앞으로 또 안 일어나겠냐.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중단에 대한 어떤 압박 자체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때마다 미 증시는 조정에 대한 국면을 또 겪으나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낙관적인 미중 무역에 대한 이런 평가 자체를 계속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새로운 장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를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만들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웨이 사건도 제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최근 뜨는 기업 자체를 보시게 된다면 뭐 샤오미도 있고 화웨이도 있겠죠. 왜 화웨이를 쳤겠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수뇌부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방송 중에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모두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가 누구의 소유인가. 미국은 알고 친 거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직면됐을 때는 미 증시 자체는 잠시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를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거품은 아직도 발생하는 중이다. 이거를 미중 무역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는 트럼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이 아니에요. 대선이에요. 또 한 번 재선을 해갖고 이제 당선이 돼야지 또 한 번의 임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 갖고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여건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빅쇼트가 오나 안 좋은 수단으로 상황되게 연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유는 각종 지표라든가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고점을 형성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선이 남아있다는 이 요건 자체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수렴됐을 때 시황적으로 판단 자체를 잘 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탈 그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증시 관련해 갖고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에도 좀 답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죠,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이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꺾어놓는 발언을 조금 했습니다. 자, 단기적인 변화에 과도한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죠. 제임스 블라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예, 여러분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FOMC예요. FOMC입니다. 성명서에서 이제 내용 자체가 기대감이 굉장히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만 딱 얘기 드릴게요. 네. 결론은 뭐냐?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그렇죠. 이 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근데 지금 파월의 전 입장 자체는 0.5포인트는 야, 무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멘트 자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여러분들 화면 자체를 보시게 된다면은 멘트 자체를 보겠는데, 멘트가 크게 나오진 않는데, 중요한 멘트 자체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가 그렇게 상당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0.5포인트는 무리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 관련해갖고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울기 자체가 0.25포인트로 이제 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자체를 측정하셔야 돼요. 근데 파월 입에서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거면요,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만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지는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FOMC 성명서가 굉장히 세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태까지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가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3월에 하고 6월에 결정하고 6월에 결정하고 9월에 결정하고 12월에 결정하고, 이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 전전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소스를 퍼부어요. 야, 우리 이거 금리 인하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이번에 성명서 자체는 어떻게 보면 7월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궤도를 바꾸다 보니까 지금부터 퍼붓는 거였죠, 6월 FOMC 성명서에서. 그래서 다음 달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굉장히 90% 이상에 대한 확률로 거의 다수의 투자자들은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국면에서 몇 포인트를 내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제 이런 내용 가지고 판단하겠다면은 0.5포인트보다 0.2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견해를 또 곁들자면은 0.25포인트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0.5포인트보다. 네. 지금 미국 금리가 2.25에서 2.5%입니다. 0.25포인트를 내린다면은 2에서 2.5%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은행, 어제 얘기했던 뉴스에서 한국은행 자체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7월과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지 결정을 하고, 야, 우리도 여기 발 맞춰서 내리자, 이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내 증시 보시는 분들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0.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하론에서 일축했다. 그럼 0.2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시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 부분이고 0.5%포인트는 사실 과한 부분이 있고 0.25%포인트 내릴 것에 조금 중점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이란을 침범할 경우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서로 지금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좀 구조가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또 크루드 오일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는 이슈가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유가 관련해서 차트를 볼 때 이제 이 시황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를 모색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란은요 맞으면은 때리는 나라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미국하고 정면 충돌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나라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역사가 그러고. 그렇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잘해요. 이런 거를. 저는 이란하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제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2차 제재는 너무 당연시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제재 자체를 지속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되고 유가 관련해 갖고 이 내용 자체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좀 모색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유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 밑으로 떨어졌고요. 자, 지금 1.994%인데 3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값이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제 골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제가 올해 이제 1월에 내용이 나왔을 때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저는 골드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골드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굉장히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었고 네. 근데 이슈가 조금 맞물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잘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양 정책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ECB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론에서 제기를 했었고 드라기 총재가 그리고 채권 매입까지 추가적으로 할 옵션 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드에 대한 상승이 금리 인하라는 전 세계 부양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활동이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인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가 가해져요. 왜냐면은 분위기 자체가 야 이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뭔가 있어도 있겠다. 우리 안전자산으로 수요를 몰리자.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미의 활동입니다. 골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몇십조, 몇백조 넘어가겠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유도 자체가 왜 골드로 쏟아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양 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달러가 대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골드 자체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인데 좀 이따 달러 인덱스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랑 이제 FOMC 통화정책 회의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포커스를 담아야지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언급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골드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FOMC 회의 전까지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위치값, 매수에 대한 포지션 위치값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기다리는 자세 자체를 취해야 된다는 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달러 인덱스 할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외신 뉴스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또 미 금리 인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연준이 미중 협상 결과를 보고 나서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중 협상이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좋으면 금리 인하 시기 연장 가능성 있을까요? 하고 김시간 님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연준에서 이제 미중 협상 결과를 보고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중 협상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애초에 협상을 했다면은 올해 초에 했겠죠. 상황 자체가 올해 초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내다보는 거겠죠. 상황 자체를. 근데 이게 협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안 높냐를 따진다면 저는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딜레이 시킨다는 거는 더더욱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2019년도 7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다수의 투자자들 생각이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주 포커스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미중 무역 자체는요. 이게 단기간 내에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또 더 끌고 갈 여건 자체가 충족이 됩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불과 1개월 전에 화웨이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수뇌부를 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목에 이렇게 굉장하게 핵심을 찌른 거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 상황에서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중국도 간단한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G2라고 하는 나라 중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두 개로 뽑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협상 자체가 잘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 자체는 오히려 좀 오류라고 보고 있고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은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낙관적인 평가 내리면서 딜레이 시키고 그게 올해 1월부터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을 들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장 딜레이 가능성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이제 8월에 또 어떤 뉘앙스를 풍기겠죠. 네. 그때는 또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7월에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화 사실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11시 30분에 지금 이제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 EIA 원유 재고 예측치가 마이너스 2점 아직 안 났어요. 네. 네, API 원유 재고가 이전이 마이너스 0.812 그리고 예측치가 마이너스 7.550인데 자, 지금 조금 발표가 났을 것 같아요. 저희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재고 상황 자체를 보면은 지금 네.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알아야 될 거는 이란 제재입니다. 이란 제재예요. 네. 이란 제재 안에서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황이 있는 여건 내면은 제재가 어떤 결과치가 나왔던 간에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이 시간대 자체는 거래량이 폭등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의미만 해석하셔야 돼요. 야, 재고가 많고 적고 간에 그거 자체에 대해 결과를 보기보다는 이 시간에 원유 재고가 많구나. 이 시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이란 관련해 갖고 제재하겠다고 내용 자체가 나오는데
그죠?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거래량이 터지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예요. 네,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자 이런 부분을 계속 주목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 거래 이슈 자체가 있는 여건 내에서 이 재고 발표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물론 잠시 후에 저희 크루드오일 부분에서 네네. 이슈 점검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발표된 걸로는 예측치를 훨씬 더 하회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발표가 나는 순간에는 좀 변동성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뭔가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든가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죠. 사실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질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 자체가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재고할 때는 거래를 잠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차트의 상황 자체라든가 이 여건 자체를 좀 지켜보고 매매하는 경향 자체가 많은데 저도 이제 재고 발표할 때는 거래에 대해서 이제 좀 중단하라 이런 의미 자체를 많이 내보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좀 이따 유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네. 이번 이러한 제재 자체가 왜 상승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시황 안에서 재고 발표 자체는 어쨌든 거래량 발생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이따 차트 볼 때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글로벌 경제 이슈들, 헤드라인 뉴스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2,92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88% 상승 중입니다. 7,69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 살펴봅니다. 3.46% 상승 중인데요. 59달러 85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살펴보시죠. 0.44% 하락 중입니다. 1,41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까지 살펴봅니다. 0.07% 약보합권인데요. 1.138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물 시장 현재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다뤄볼 이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슈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크루드오일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인데요. 자,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조금 꺾어놨는데 자,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나스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해왕마스터님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자세한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이제 고수는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좀 나왔을 거예요. 어떤 견해 자체가.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도 이제 매수를 들었는데 단가 자체의 위치를 이제 7,635에 내려올 때까지 좀 웨이팅을 하시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어요. 네, 네. 어제랑 동일한 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지 받은 거예요. 지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단가 자체가 제가 이제 여기 고수는 지금 하기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7,650이 가장 적정하겠다. 매수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못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7,630에 대한 위치값 자체에 대해서 매수를 보자고 한 거는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밸런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추세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간단해요. 매수에 대한 추세가 죽었다는 정황 자체가 아직은 없어요. 일목균형표상 한 번 더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부분이 G20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박스 플레이를 이 구간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이 지지가 밀린다면은 조정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엊그제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매수를 보되 지지에 대한 구간을 확인하고 가자. 그 단가 자체가 7,630일 거다. 이 부분이에요.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좀 제 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선이라는 거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단가 내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신다면은 상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항 추세선이죠. 이 위치값에서 좀 밀고 올라가야 돼요. 여건 자체가 단가를 한 번 더 캐치하기에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발동이 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고점 평가가 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오늘 나왔는데 이 고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 한번 나왔을 때 또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고점 자체가 7,720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어제 전에 얘기했던 7,630 라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치값을 못 잡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수세밖에 노릴 수 없다. 이 부분은 좀 포커스 맞추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디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목균형표 하면 밀리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으나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오기보다는 G20대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 구간대에서 그냥 단순 박스 랠리 플레이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시황이 다소 부족해요. 근데 지금 내용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랑 좀 곁들여 갖고 나스닥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어요. 미증시 관련해 갖고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G20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 그럴 때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G20에서 어떤 협상에 대한 난제를 푸냐 여기에 포커스 삼되 지금 상황상은 G20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적인 추세적인 판단 자체를 노릴 수 있고 이번 한 주에서 미 증시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 단가였다. 7,630 라인 이 단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기 위해서는 7,722죠. 오늘 고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올 때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추격성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뭐 어제 7,630선 지지선 얘기하셨는데 거의 정확하셨어요. 네, 원래 이제 월요일 날 7,670이었죠. 7,670을 받다가 네. 어제 긴급 정정을 좀 했었어요. 네, 네. 요 밑에까지 좀 내려봐야 되겠다 이 부분을 본 게 이때 이제 차트상 좀 변경이 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놓이는 위치값이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3파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차트만 봤을 땐 그거예요. 자, 상단에서 이제 단기적인 3파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됐었죠.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정황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게다가 G20을 앞두고 있다는 박스 플레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거는 오히려 이탈 관점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매수에 대해서 주 포지션 자체를 담는 게 오히려 이제 수익 대비해 갖고 가능성이 넓어지는 시기다. 좀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나스닥에 대한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 오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아까 뭐 얘기하신 걸로는 둘이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도 역시 업을 들어주셨네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재미는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걱정이 좀 앞서긴 하네요. 네. 재밌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 보시게끔 여러분들 이란 지금 제재하는 거 자체가 2차죠, 2차. 예, 2차예요. 지금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자, 2017년도, 2018년도죠, 12월에
왼쪽 차트 보시면은 좀 두껍게 할게요. 여러분들 차트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때 매수 보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정황 자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반영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정황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때부터 하겠다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황만 보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제재 자체는 매도였어요. 2차 제재 자체는 매수다. 회장님 이렇게 물어보시죠. 같은 제재인데 왜 차트가 다르게 나오죠? 이 시장에 대한 선반영 여부라고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려요. 근데 이거 갖고는 근거가 부족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자체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하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요. 좀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2016년도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도입니다. 이제 오펙의 감산을 단행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2016년도 11월 말에 16년도 11월 말입니다. 오펙에서 갑작스럽게 감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이 이 전이에요. 오펙이 원래 시장 자체가 이게 단결력이 굉장히 부족한 집단이에요. 미국은 한 나라에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오펙이란 어떤 집단은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어서 이제 미국과 대립하겠다는 입장 자체를 취하다 보니까 단결 자체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11월 말에 오펙 감산 회의를 결정을 했는데 다수의 그때 이 여론의 의견 자체는 이거였어요. 야, 얘네 몇 번이나 불합의했는데 이번에도 불합의할 거야.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감산하겠다고 내용 자체가 나온 거예요. 그 당일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 하루에 올라간 양만 400틱이 넘어갔어요. 자, 원회의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이렇게 나왔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반영이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시황을 볼 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반영 가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뒤틀린 거예요, 내용 자체가. 감산하겠다. 기대 자체가 안 하겠다는 여론몰이가 다 입증돼 있는데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차 감산할 때 보겠습니다. 2차 감산할 때. 2차 감산할 때는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걸로 볼게요. 날짜를 잘못 잡았네요. 2차 감산할 때. 2차 감산할 때는 하락입니다. 같은 감산인데 시장에 대한 하나는 매수세고 하나는 매도세예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2차 감산하겠다는 이미 가격 반영 자체가 선반영이 돼버렸어요. 한 달 전부터. 감산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거진 확실시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선반영 여부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차트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혀서 나오죠. 상황 자체가 1차랑 2차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선반영 여부예요. 지금 내용이 나왔다, 이슈가 나왔다, 선반영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여부를 먼저 측정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이전에 뉴스도 쳐다보고 여론몰이가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 정황 자체를 읽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이란 제재에 관련해 갖고 이제 오펙 내용 봤죠? 이제 이란 제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란 제재를 했던 게 2017년도 이제 11월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날 하겠다고 6개월 전부터 뉴스를 퍼부은 상태예요. 야, 우리 11월에 10월 말에 너네 제재할 거야. 정확한 날짜까지 딱 규명을 했어요. 이때부터 제재할 거다. 그럼 뭐냐? 시장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제가 얘기 드렸죠. 예, 공급량 축소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인데 60에서 40까지 떨군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퍼부었어요. 롱 포지션이 대거 청산돼 버린 거예요, 다. 왜냐? 가격 이미 다 반영돼 있으니까. 제가 이때 항상 얘기한 게 뭐였냐면 나와갖고 매수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뭐 차트도 매수라고 나오질 않고 있고 상황 자체로 이탈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주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담아야 된다.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여기서 저점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 내려올 만큼. 이탈 구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추세선은. 이탈 나올 때까지 저점을 평가하지 말자는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란 2차 제재를 하겠다고 퍼붓는 상황에서 가격 반영이 됐을까?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포커스를 제대로 담아야 돼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반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저점을 평가했던 것 자체가. 그럼 지금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일봉상 스팬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이 평가된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일단은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 자체는 저는 61까지는 보고 있어요. 61.50까지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올릴지는 이란 제재의 추가적인 언론에 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는 이유 자체는 시장에 대한 가격 여부 자체가 측정되지 않은 여건 내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2차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격성 상승에 대한 랠리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볼 때 차트에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이런 갑작스러운 내용 자체가 나와요. 뉴스 안 보고 차트만 보겠다면은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 포커스를 담지 않겠죠. 지금 고수는 지금은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대한 타이틀을 좀 담고 그날 나왔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담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이슈 자체가 갑작스럽게 급변되는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차 제재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매수 조건을 더 추격성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고 1차 어떻게 보면 저항을 부딪힐 여건 자체는 61.50까지는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항을 받아도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좀 구사하기 위해서는 매수에 대한 주 포지션을 좀 담기를 권유드리는 입장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유가까지만 해야 되는데 내일 한번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좀 자세하게 금리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추세 상방 바라봐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한 61.5까지는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질문 하나 또 들어와 있는데 문자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왕님, 제가 지금 파운드 1.2732에 한 계약 매도입니다. 도와주시죠. 전략과 함께요. 라고 좀 SOS를 청하셨네요. 한번 봐주시죠. 파운드요. 네. 제가 일단은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브렉시트랑 좀 연관이 있어요. 파운드가. 여러분들 이제 영국이 지금 뭐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내용 자체가 이제 브렉시트 자체도 이미 오래 떨어졌지만은 여러분 영국 차트가요. 파운드 차트가 유로 차트랑 똑같아요. 아직 영향력 제재 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파운드에 대한 위치값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의미를 담지 못하겠지만은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은 하방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는 여건 내에서 파운드 자체를 매도를 잡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단가 좀 얘기해 주시죠. 1.2732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톡방에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간 관계상 짧은 시간 내에서 차트를 보고 이 위치값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제일 어쨌든 간에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파운드 자체는 아직 유로존 영향력 내에 있습니다.
유로 차트랑 파운드 차트를 일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왜 이런 현상 자체가 나오고 있냐?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방 추세로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유로 자체가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인데 파운드를 매도 잡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언제까지? 미국 금리 인하 때까지. 그 7월 때까지예요. 7월. 그리고 이 부분은 포커스를 담으시길 바라겠고요. 포지션 관련해 갖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자체는 톡방으로 좀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톡방에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신 후에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다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거는 내일도 계속해서 가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무인과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